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전 시간에는 한국인의 가치관 혹은 생활 태도, 어떤 윤리 행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는 좋은 것은 살려나가고 좋지 않은 것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윤리 정립, 바람직한 윤리 정립. 자, 문제점은 분명히 항상 그럽니다만은 도려내고, 그리고 좋은 점은 키워가자는 그런 뭐 윤리의식이랄지 또 가치관이랄지 생활 태도랄지 다 포괄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보자면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외관을 중요시하고 형식을 중요시한다 얘기했죠.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은 외관과 형식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내용에 충실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첫 번째가 내면적 가치.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가자. 그 말이죠. 앞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바, 금전과 권력, 향락, 그런 얘기죠. 금전, 권력, 향락.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전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돈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한 만큼 적당히. 물론 필요한 만큼 적당히가 얼마일까? 이런 조사를 봤어요, 제가. 어떤 조사를 봤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로또 복권이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뭐 한 20년 됐죠, 이상. 최고액은 그 당시 최고액은 제가 기억으로는 407억인가 될 겁니다. 407억인데 세금은 그 당시 22.2%였습니다. 떼면은 317억인가가 수령액이랍니다. 317억을 은행에다 그대로 정기적금 넣어놓으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이자가 많이 다운됐습니다만, 그 당시 이자로면 하루에, 일일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450만 원에 나온답니다. 하루에. 자, 물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뭐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서 이제 금전에 관계해서 한번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장 복권 당첨돼서 어느 정도 액수 가장 좋을 것인가 했더니 30억이더랍니다. 물론 30억 많죠. 또 30억 가지고 남은 여생 살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30억이 아니라 300억이라도 돈의 가치를 모르고 물 쓰듯이 쓰게 되면 금방 없어진 게 또한 돈이에요. 그래서 로또 당첨 1등 당첨자들이 당첨 이후의 삶이 어떠냐? 거의 7, 80% 불행하더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결국은 내면적 가치가 아니라 외관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 쓰듯이 쓰다 보면은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적당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불로소득이 아닌 노력해서, 다시 말하면 내면적 가치를 충실하게 하면은 돈 꼭 필요한 만큼 일정 부분 있어야 되면 분명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니까 문제겠죠. 또 내면 가치가 아니라 외관이나 형식을 치장하다 보면은 돈이 아무리 많은들, 권력, 이것도 권력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병적인 것이죠. 권력 추구란 것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권력을 갖게 되면은 국민이랄지 보통 이 사람이 군림할 수 있다. 또 권력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훨씬 프리패스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도 향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 한국인들에 있어서 외면적 가치, 다시 말하면 외관, 형식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리는 다시금 정립해야 될 내면적 가치로 정립해 나가야 되겠더라라는 과제, 정립 방향이 되겠고, 둘째는 아까 말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주의를 고치자. 이기주의의 타파. 이기주의를 타파한다는 그 내용 속에는 지나친 경쟁심, 지나친 경쟁심이 원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나친 경쟁심을 버리자 그 말인데, 버리자 그 말이에요. 물론 아까 말한 사회적 기소 가치인 금전이나 권력이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ha냐?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경쟁에 이겨야 되고, 항상 1등해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적인 경기 대회랄지 올림픽이랄지 기타 등등해서 여러분들도 기억에 그렇게만 남을 겁니다. 아마도 1등한 금메달 딴 경우는 많이 남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러면 남습니다. 머릿속에 알아요. 은메달, 동메달은 잘 몰라. 사실은 금메달은 74, 5억 인구 중에서 가장 잘한 것입니다. 이게 75억분의 1이겠지. 그럼 은메달은 뭡니까? 75억분의 2여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 한 30억 명 중에 1등 아니다 그 말아니고 두 나누니까 대단한 겁니다. 동메달은 또 75억분의 3이다니까. 그러면 뭐 25억 명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죠? 1등.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은메달, 동메달은 그렇게 매력이 없어. 금메달 따야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항상 1등 뭐 그런 뭐 코미디 프로도 있었을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나친 이기주의, 지나친 경쟁심, 그런 것의 발로가 아닌가. 2등도 3등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이 공부보다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동 1등 아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니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운동 1등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 1등 해야 됩니다. 2등은 즉 패배니까. 전쟁 1등 해야 됩니다. 전쟁 2등은 패배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런 지나친 이기심의 조장이, 그런 지나친 경쟁심의 조장이 이타적이지 않고 아까 말한 이기주의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을 버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하자서 멸사봉공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적인 것이면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것은 버리고 공적인 것은 받들자 봉공이니까. 이 정신을 길렀을 때 이기주의가 타파되고 더불어서 가는 사회가 되고 소아를 버리고 대아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까 말했지만 그런 지나친 경쟁심이랄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야지 우리나라는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서 1등 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심지어 어떤 대학생은 수능을 볼 때도 어떻게 봤어요? 자기는 뭐 청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더 준다 그러잖아요.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화장실에 다녀와야 되겠다. 시간을 더 주니까. 근데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시험 끝나고 중계되는 그걸 보고 와서 또 시험을 봤다. 또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정부청사에 들어가죠. 들어가지고 공무원 신분증을 훔쳐가지고 행세를 하면서 또 정보를 캐내오고, 이런 정말로 인생 자체가 거짓으로 점철되는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아까 말했지만 그것이 지나친 경쟁심에 의한 이기주의 발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멸사봉공,
자기 개인을 버리고 공동체를 받드는 이런 부분,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서도 층간 소음이랄지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감정이 아까 굉장히 충실하다, 감정이 좀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강력 사건이 많이 나고, 저는 만에 하나, 물론 그러기는 안 할 겁니다만은, 만에 하나 우리나라 총기를 허용한다면은 미국처럼 제가 볼 때는 시시각각 매일 시시각각 총기 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왜? 감정이 너무 격하니까, 또 이기주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좀 깎아내고, 도려내고, 물론 뭐 종교적인 이타심으로 가자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타인과 내가 공존한다는 것, 그것만큼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버린다는 건 아니죠. 그럼 그런 이타주의는 정말 훌륭한 것이니까.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존. 나와 너는, 나와 타인은 어떻게 한다? 서로 공존하면서 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아무리 지나친 경쟁적인 이기주의 사회일지라도 그런 정신을 갖게 되면은 더불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협동심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전통사에서 원래는 굉장히 이건 공동체, 협동 많았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조선시대에 향약이라는 걸 보면은 전부 다 협동 정신이 나온 것이에요. 거기에 상부상조랄지 이런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협동심의 어떤 발로들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 뭐 애경사에 가서 축의금을 준다든지 또는 부의금을 준다든지, 이것도 협동심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인간 소외, 원자화락을 좀, 요즘은 여러분들 혼식, 혼주, 또 혼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고, 혼자 밥을 먹고 술고, 혼자 자고, 이런 부분. 아마도 이런 것들 점점 이제 이 세상 자체의 그 사람들의 삶이 원자화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결혼에 대해서 남녀 평균 제보입니다. 평균 제보. 과거에는 결혼이 필수였죠. 근데 지금은 선택이고, 결혼을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조사를 해보면 한 반 정도는 결혼은 선택이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자가 일생 동안 낳은 아이 숫자를 출산율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1.2명이 채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런 추세대로 간다면 대략 앞으로 한 2200년, 200년 정도 가면은 한반도에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결과를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지자체별로든지 뭐든지 뭐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근데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삼포 시대, 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 삶이 팍팍하고 앞서 말했듯이 경쟁적이고, 또 사회적 희소 가치를 누가 차지하냐, 이제 그것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은 협동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부상조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맥락. 그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길가에 가다가 어떤 여자가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납치를 당하면, 뭐 물론 거기서는 이제 뭐 가족을 빙자해서 내가 우리 딸을 지금 잡아 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개입을 하지 않죠. 왜? 남의 집 송사에 내가 왜 끼냐? 아니, 귀찮거든. 또 오라가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면하는 것이,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이제 원자화되어 가면은, 우리가 그 도시라는 공간에서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라는 공간은 또 원자학이
따로 떨어져 혼식, 혼주, 혼자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시골은 여러분들 농촌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기명 사회니까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잖아요. 도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정체가 무엇이고,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협동심을 깰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협동이 강했어요. 근데 사회가 원자화되다 보니까 협동심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윤리를 새롭게 정립시켜줘야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자. 이런 것이죠.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이 지나친 이 사회 경쟁심이 어느 정도는지 조금 깎아내서 이런 협동과 단결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분명히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아름다움이랄 미덕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새로운 그런 뭐 협동조합이랄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많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이기심도 경쟁심도 어느 정도 무마시켜서 협동심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근면과 노력이라는 것인데, 물론 또 한국 사람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지런하고 노력 많이 하는 민족이 없다고 하죠.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뉴욕 뒷골목을 할렘가라 그래요. 할렘가는 특히 흑인들의 범죄 집단소죠. 이제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장사 잘한 민족이 어딘지 압니까?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 특히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못하냐? 바로 그것은 그 미국 뉴욕 월가라 월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그 금융 은행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있는 월가에 있는 재산의 반 정도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장사를 잘해요, 유대인이. 그런 유대인들이 아까 말한 할렘가에서 철수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 무서워. 세계 두 번째로 장사 잘하는 건 화교라 그럽니다. 중국 화교. 중국 사람들. 대단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집, 짜장면집을 그네들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화교들인데 장사 잘합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여러분들 싱가포르랄지 이런 데 가면은 화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체가. 도시국가인데. 장사 잘하죠? 화교도 역시 할렘가에 손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한국 사람. 왜 그럴까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근면해. 부지런해. 그리고 총이 날라오더니 말더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겠다. 총 맞고 하겠다는 것이야. 그러면 총질도 안 한 것이에요, 결국. 결국 한국 사람들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제 뭐 의타심이랄지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무뎌져 가더라고 말이야. 과거에는 그렇게 근면하고 노력하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뭐 불로소득을 꾀한다든지 또는 의타심에 의존한다든지 여러분들 그 취업이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 젊이들이.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30이 넘고 40이 되는 그런 가까이 된 사람들이 부모에게 계속 붙어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캥거루가 자기 엄마가 뱃속에 가지고 다니듯이. 근데 의외로 지금 캥거루족이 많다는 것이야. 저는 그래서 과거처럼 자녀들 뭐 5명, 6명, 심지어 10명까지 낳고 그랬잖아요, 과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부지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1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1명 아니면 2명이다 하니까 뭐 공주처럼 또는 왕자처럼 키우잖아요.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우다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걸 못해.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모가 주는 용돈 갖고 살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불로소득을 노린다든지 의타심을 기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근면 노력의 정신을 깡그리 없애버린 것이에요, 사실 지금.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랄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기 한 몸, 자기 한 육신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걸 안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 방금 말했지만은 이런 정신이 많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근면 노래라 이런 정신이. 이것도 다시금 정립해야 될 어떤 윤리관이다, 윤리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이렇게 뭐 전략도 하고 뭐 검소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는 이런 전통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앞서도 한번 말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감정적이다. 그렇죠? 그 말은 즉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합리적 합리적 정신 함양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는 뭐냐면 이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합당하게 이 말이거든. 사실은 합리적이란 말이나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객관적이란 말이나 과학적이란 말이나 다 같습니다. 이렇지 못하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합리적 이성 반대는 감성입니다. 지나치게 감성적, 감정적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이치를 함양할 수 있는 또 과학적일 수 있는 객관적일 수 있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아까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말 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정신을 기른다는 것은 비교적 살아가면서 객관성에 근거하여 살자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뭐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비합리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 뭐 휴대폰 만든 기술이랄지 반도체 이런 부분은 세계적 수준이죠. 그런 과학 대국이 과학 강국이 왜 다른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이성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 갖고 있는 온정주의, 아까 말한 온정주의, 혹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 물론 감성적이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지나치게 감성적이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항차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웃과의 관계랄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더 키워서 이 합리적 정신을 더 키워서 나아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뭐 한국인들의 윤리가 서양 못지않은 윤리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동료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발휘된다면 이렇게 바람직한 윤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 태도, 어떤 윤리 정신, 잘못된 그런 정신을 이렇게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분, 또 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지나친 경쟁심을 좀 지양하고, 또 협동심, 원자화된 사회이지만은 더불어 갈 수 있는 협동심, 그리고 과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 한국 사람의 강한 근면 노력, 자,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합리적 정신, 과학적 정신, 객관적 정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윤리관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정립해야 될 이런 윤리관이 꼭 필요하다. 또 이런 것들이 직업 윤리에서 혹은 또 이 공동체 생활에서 더 잘 길러진다면 아마도 사회는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